그래서 순간 마룻바닥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른의 어린 짐승이 지나가고 너는 내가 가보지 못한 곳에 겪지 못한 형국을 한눈에 바라다 볼 수 있다는 기이한 착각 속에 빠져든 채로 맞은편은 여전히 비어있으므로 가득히 비어있다. 순간 마룻바닥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른의 어린 짐승이 지나가고, 이 서른의 어린 짐승이 뭐냐 이 말이죠. 다른 세상에 자기가 어린 아이같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야. 서른이기 때문에 큰 백지유이잖아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경험이 없는 깨끗한 림포체야. 다시 태어난. 다 초기화된. 깨끗한 림포체인 거야. 그 림포체가 마룻바닥 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른의 어린 짐승이 지나가고, 너는 내가 가보지 못한 곳에 겪지 못한 형국을 한눈에 다 바라다 볼 수 있다는 기이한 착각 속에 빠져든 채로, 여기는 어떤 그 꿈결같이 영혼이 죽고 나면 그 중간계에서 이렇게 흘러가갖고 그 착각에 빠져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맞은편은 여전히 비어있음으로써 가득히 비어있어. 그 맞은편 쪽에서는 채워져야 될 새로운 세상으로 비어져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 나온 것이 비어있음으로 가득한 의자, 맞은편은 비어있는 의자, 비어있음으로 가득한 의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의자에 앉은 너는 끝없는 서른이를 끝없이 걷는다. 의자에 앉았는데 어떻게 너는 끝없는 서른이를 끝없이 걸어요? 의자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의식이 흘러서 무의식으로 들어가고 다시 그 무의식이 의식으로 흘러나오는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파동을 그리듯이 장면들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 의자에 앉은 너는, 의자에 앉았다는 것은 어느 자리를 하나 정하고 정해진 자리를 향해서 끝없이 걸어간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면 설원이라는 예. 의미가 생을 뜻해요? 죽음을 뜻해요? 예, 죽음 위에서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설원 위가 죽음 위. 생을 뜻해요? 생이 아니에요. 그 죽음 위를 걷는다, 그렇게 돼요. 아직까지 생으로 들어오질 않고 죽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죠. 설원 위를 걷는다는 얘기는 경계에서 생과 죽음 사이에서 어쩔 때는 생적으로 조명이 되고, 예. 어쩔 때는 죽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쪽이 이제 카메라의 방향이 앵글이 바뀌듯이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생과 죽음의 경계같이 있는 설원이지. 이거가.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고행이라도 하듯이 앞서 걸어가는 네 자신의 옷자락을 간신히 붙잡고, 그게 먼저 영혼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고행이라도 하듯이 앞서 걸어가는 네 자신의 옷자락을 간신히 붙잡고 가듯이 정지된 화면은 다시 재생된 거야. 그러니까 정지된 것은 죽음에서 정지됐다가 다시 재생이 됐다는 것은 윤회로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이것이요. 그 다시 재생이 되고 그런 거예요. 환상에서 실제로 예. 올라온 것처럼.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생으로 있었을 때는 계속 재생이 되는 거야. 우리가 삶으로 살고 있을 때는 계속 재생이 되잖아요. 네. 재생이 됐다가 멈춰갖고 있는 데는 기도를 하고 그 어떤 선의 경지에 들어가고 그런 쪽이란 말이요. 이쪽에서는 죽음같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장소인 거야. 그것을 한 텀으로 본다면은 생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생이 되는 것이고, 정지된 화면은 죽음, 다음 생으로 가기 위한 그 중간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잠의 세계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정지된 화면은. 약간. 그리고 움직이는 낮의 세계인 거죠. 그렇죠. 이제 저기는 재생이 되는 화면은. 기도를 마친 사제는 책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기도하고 기도를 안 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 정지화면에서 다시 재생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정지화면이 되면서 꿈결을 걸어오는 거야, 이렇게. 네. 중간계에 있는 같이 꿈결을 걸어오고 있다가 다시 또 재생이 되니까 네. 기도를 마쳐지는 거잖아. 네. 그래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마친 사제는 책상으로 옮겨 앉아 먼 나라의 슬프고 아픈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 빛이 먼지를 지우고 있습니다. 밤이 어둠을 덮고 있습니다. 기도 마치고 책상으로 옮겨 앉아서 자기가 가야 될 먼 나라의 그 먼 나라에 슬프고 아픈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죽어서 가야 되니까 나하고는 먼 나라가 돼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한테, 슬프고 아픈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 편지를 쓰는 거야. 이 생에다 남기기 위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가야 될 저승에 대한 것을 쓴 것이 아니고 이승에다 남기고 있는 슬프고 아픈 사람한테 쓴 편지가 된다고 봐야 돼요. 여기를. 책상으로 옮겨 앉아서 이제 유서를 쓴다 이런 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 먼지를 지우고 있습니다. 밤이 어둠을 덮고 있습니다. 빛이 먼지를 지우고 있습니다. 빛이 어떻게 먼지를 지울까? 어둠이 먼지를 지우지요. 빛이 있으면 먼지가 보이잖아요. 어둠이야지만이 그 먼지를 지울 수가 있잖아요. 살면서 먼지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 생의 먼지를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죽음으로 가면서 바로 그거예요. 페이드 아웃 효과인 거죠. 예, 내가 살았던 이생의 그 먼지들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기억들을. 예. 때 묻은 것들을. 그러면서 밤이 어둠을 덮고 있습니다. 저쪽 세상에 있는 밤이 이 어둠, 나의 죽음을 지금 덮고 있는 거야. 네. 내가 가야 할 곳을 덮고 있는 거야. 그런 사이, 점점점 이랬잖아요. 사이. 푹푹 눈발에 빠지는 발소리가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기에 너는 의자에 앉은 채로 걸음을 멈춘다. 푹푹 눈발에 빠지는 발소리가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어왔기에. 이거 자기 자신의 발소리예요, 이게. 뽀드득, 뽀드득, 드드득, 드드득. 그게 울음소리 같이 들려올 수 있죠. 예. 네. 마지막으로 이생에 푹푹 빠져서 네. 인생을 살아왔던 그 눈발처럼 이렇게 빠져갖고 있었던 그게 마지막 울음소리인 거야, 이것은. 그 발소리는. 자기가 밟고 지나간 역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그 발소리가 되는 거야, 이것이. 그 울음소리처럼 들어왔기에 너는 의자에 앉은 채로 걸음을 멈춘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 혼자서 그 발소리를 듣는 거야. 지금까지 지나왔던 과거의 발자취 소리를 하나하나 자기가 인생에 깊게 빠지기도 하고 얇게 빠지기도 하고 했던 그 인생에 대한 의자에 앉은 채로 그걸 들으면서 걸음을 멈춘다. 눈을 들어 옆을 바라보았을 때 어느새 작고 어린 겨울짐승이 내 곁을 따라가고 있었고 그 옆에는 겨울짐승이란 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이에요. 이것이. 어린 그 겨울짐승이란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내 곁을 따라가고 있었고 너와 어린 짐승은 각각의 생각에 잠겨 각자의 길을 걷고 또 걸었다. 자신의 다음 생의 작은 영혼이야. 이것은. 자기를 인도하고 가고 있고 자기와 같이 걷고자 한 그런 어린 짐승으로 보여요. 내가 나를 투사한 어린 자아 같은 거죠. 그렇죠. 그것이 각각의 생각이 잠겨서 각각의 생각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 옆에 걷고 있는 것은 자기 영혼이고 지금 여기를 걷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네. 그 각각의 생각에 잠겨 각자의 길을 걷고 또 걸었다. 저 영혼은 백지 상태로 걷고 있고 나는 이 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걷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 누가 말했죠? 어른 자아와 어린이 자아가 있다고. 모든 사람한테. 그것은 언젠가 전해 들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와도 같아서 네가 바라보는 거울 속에서 너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볼 수 있다는 찰나의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로서 너는 작고 검은 돌 위에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한 얼굴을 발견한다. 마치 자기 자신이 네. 전생에 무엇을 전해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내 한쪽 다른 면에서 거울 속에서 너는 무엇이든지 그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볼 수 있다는 찰나의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로서 너는 작고 검은 돌 위에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한 얼굴을 봤다. 그러니까 너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무엇이든지 볼 수 있다는 찰나의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로서 이것은 너는 작고 검은 돌 위에서 작고 검은 돌은 아까 자기의 하나의 그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생 몇 자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인생의 무거운 짐 같은 거. 예. 예, 부담. 예, 그거에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한 얼굴을 발견한다. 이제는 끝나고 넘어가야 될 돌을 여기다 놔두고 그 돌을 던지고 다시 다른 자아로 넘어가는 다른 인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한 얼굴은 이생을 다 살았던 그런 얼굴이야. 이것은. 발견한다. 어슴푸레한 빛 속에 무수히 떠오르는 몸짓들. 그것은 자기가 살았던 이생에서의 그 몸짓들 아니에요? 빛과 어둠의 경계 위에 흩날리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흐느낌 속에서 잊고 있었던 기억처럼 먼지의 춤이 발생한다. 먼지의 춤이 발생한다.
먼지의 춤이라는 것은 다시 새로운 죽음으로부터 다른 생으로서의 춤이 발생하는 거야. 그 입자라고 그랬잖아, 아까요. 그러면은 여기는 영혼이 아닌 물리학적으로 이 육체가 분해돼서 입자로 가버리잖아요. 네. 거기에서 발생하는 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그 환영의 춤이 있다면은 이제 고별의 춤 같은 예. 예, 그런 의미. 거기에서 입자의 춤이 발생하는 거야. 먼지의 춤이. 그 안에서. 그러면서 춤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하염없이 내리는 눈이 있었고, 이 입자가 발생하기 전에 하염없이 내리는 눈이라는 것은 그 눈이 내리면 세상이 하얗게 덮여버리잖아요. 네. 백지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백지에서부터서 다른 인생의 시작인 거야, 이것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나를 대신하고 또 내리는 새로운 눈인 거야, 이것은. 네. 그래서 하염없이 내리는 눈 이전에는 하염없이 덮이는 땅이 또 있었던 거야. 그 하염없이 덮이는 땅 이전에는 하염없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몸이 있었고, 너는 멈추어 있는 채로 걸어가는 그 모든 사물의 표정과 목소리를 너 자신의 얼굴인 듯 읽어내려간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물과 모든 목소리와 모든 물질은 그래서 영혼이 있든 없든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전부가 이 안에서. 그 이전에부터 존재했다는 것이지. 그것은 그 입자같이 있었던 것이. 에너지 형태로. 그래서 새로운 발생인 거야, 이것은. 나의 새로운 발생이 되는 거야. 어디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든지 입자로 됐든지 어떤 생이 됐든지 내가 다시 윤회해서 가는 것이 됐든지 그 새로운 발생이 되는 거야, 여기서. 죽음의 춤으로부터서 새로운 발생의 춤이 되는 것이야, 여기서는. 그 춤과 파동에 의해서 새롭게 발생된다. 갑자기 양자역학의 세계로 넘어간 기분이 드네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사이 먼 나라의 사제는 온몸으로 세계의 울음을 듣는 사람이 되어 이제 자기가 하나가 돼버렸으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걸어 들어가고 사람들 사이에서 세세하게 더 미세하게 걸어 들어가고 왜 입자가 돼버렸잖아요. 네. 예. 그리고 영혼이 돼버렸으니까 하나하나가 다 모든 사람들한테 흡수가 되듯이 들어가 버린 거야, 이 영혼은. 이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걸어 들어가고 있었고 어느덧 너는 더는 나아갈 수 없는 서론의 모서리에 도착해 있었으므로 이제 그만 작별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 함께 걷던 작고 어린 겨울짐승은 어느 결에 사라지고 없었고 영혼처럼 같이 걸었던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 그럼 그건 어디로 갔냐? 하나로 합쳐졌겠지요. 합일? 예, 합일이 됐겠죠. 딴 생이 시작된 건가요, 그럼? 그렇다고 봐야죠. 예. 다음 생. 예. 오직 너 혼자만. 그러니까 이 다음 생이란 것은 영혼이 될 수도 있지만은 입자가 돼갖고 다음 생에 다른 사람 생에 있어 만들어지잖아, 또요. 아, 그것이. 영혼의 세계에서 합일이 될 수도 있죠. 예. 예. 그래서 다음 생으로 하나로 또 합쳐질 수도 있고, 네. 그 입자로서 합쳐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어린 겨울짐승은 어느 결에 사라지고 없었고, 오직 너 혼자만이 너 자신과 함께 둘인 동시에 하나인 채로, 하나인 동시에 둘인 채로 먼 길을 오래오래 홀로 함께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제는 하나인 채로 둘이고 둘인 채로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야. 걷고 걸어도 가 닿지 못하는 서론의 빈 너머로부터, 서론의 빈 너머는 아까 서론은 그 백지 상태이잖아요. 빈 너머로부터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서두에서 멀리 종소리가 들려오면서 그 저녁빛이 점점 저물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서론에서 다시 빛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의 다른 영혼 회귀같이 이렇게 온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거야. 빛 너머로부터 누군가 멀리서 내내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춥고 어두운 골짜기에서 들려오듯 문득 서럽고 드럽게 울려오는 네 마음속 한 목소리가 있어. 너는 먼 곳에 얼굴 없는 사제를 네 영혼의 친척으로 여기는 것이다.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 먼 곳에 얼굴 없는 사제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네. 이것이. 그러면서 내 영혼의 친척인 거야. 그것은. 네. 위에 그 스승의 스승, 어머니. 아까. 네. 그러니까 너는 이미 죽은 스승의 전생의 어머니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제가 수호신의 느낌이 나요. 예. 예. 기도하잖아요. 계속.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나의 그 영혼과 안녕을 위해서, 존재를 위해서 돕고 있는 수호신적인 느낌. 그래서 이 시가 다시 시작하는 느낌인 거야. 여기서. 순환적인 예. 구조. 예. 그래서 뒤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꿈결같이. 그 이보다 더 길고 이 2배가 길어도 계속 가다 보면은 그냥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푹푹 눈 속에 예. 빠져들어가는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설원 자꾸 하니까 설원이 나오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그 드라마 도깨비 공유랑 김고은이랑 나왔던 예.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에 그 설원 중간계 예. 그 이미지가 나네요. 다른 시인들이 이제 박상수 시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언제나 실패하고 실패의 반복, 다시 반복의 실패는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세계를 가로질러 이상하게도 다른 세계의 흔적을 그리워하게 하며 슬픔 속에서 우리를 더욱 먼 곳으로 데려간다. 색채의 모자를 쓰고 꿈속의 지점을 향해 머나먼 순례의 길을 영원히 걸어가는 우리들. 그러니까 시인들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도달한 세계의 아름다움과 잿빛 슬픔, 흩어짐과 그치지 않는 백색 나선형의 연속이 우리를 이젠이 시 속에 붙들어내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황인숙 시인은 언어를 음률적으로 쓰는데 이젠이는 독보적이다. 그러니까 운동, 리듬을 가지고 쭉 흘러가잖아요. 물결처럼. 그렇죠. 앞말이 뒷말을 밀고 뒷말이 앞말을 받으면서 섞이고 스미고 흘러가는 그의 시는 언어의 운동성, 리듬으로 독자를 시인의 기도 혹은 주술에 흘리듯 합류시킨다. 시각 이미지에 기울어져 있는 현대시에 익숙한 독자에게 그러니까 시각 이미지라는 거는 이제 너무 회화적인 그러니까 운동성, 이미지의 운동성보다는 어떤 이렇게 딱 고정시킨 회화적인 그것보다는 리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독자에게 시의 기원이 주술과 음악임을 새삼 깨닫고 만끽하게 하는 시다. 예. 예, 그 마지막에 예. 주술과 음악임을 깨닫고 시의 기원이 예. 시의 기원이 주술과 음악이라는 말 아주 와닿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 자체가 제의였어요. 그죠? 예, 당의 과거에는. 제의지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이걸 외울 수가 없으니까 역사라든가 신화라든가 이걸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냥 그 음률로 예. 시를 그 하듯이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것이 그 원시무가고 예. 그것이 그 안에가 그 종합 예술이 다 들어앉아 있는 거야. 시 속에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옛날 중세시대 비잔틴 논쟁에서 보면은 신학에서 성상 논쟁에서 보면은 로고스주의잖아요. 예. 언어의 불가능성가 이 아니고 시각적 불가능성. 그래서 이 형상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꽤 오랫동안 논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주의잖아요. 예. 언어 중심. 근데 이제 요즘 현대에 와서 현상학도 그렇고 현상학적 타자의 이미지론도 그렇고 언어의 불가능성에 점점점 시각적인 데 갇혀가지고 언어의 불가능성에 방점을 맺고 있는데 이 시는 정말 그 이미지로서 표현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끄러지는 시각적 불가능성의 세계 그 너머를 초월해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묘한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그 심사하신 심사위원님들의 의견하고 네.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네. 그게 좀 그러니까 현대의 시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미지를 통해서 사물의 예. 지각을 충분히 살려내면서 다시 그 초월적인 이데아적인 그런 거를 관념적인 거를 그 안에 다시 환원시키는 그거를 지향하게 만드는 예. 예, 관념적이고 이 이데아적인 것을 네. 새로운 시각 이미지 같이 이렇게 펼쳐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향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미지로서 리듬으로서 운동으로서 카메라 워크가 쭉 따라가듯이 예. 그래서 좀 부족한 해설이긴 하지만은 예. 양해하시리라 믿고 이 정도로 끝날까요? 예. 예.